요점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면 잡동사니일 뿐이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찰스 워드. 당신의 찬장을 청소하라.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인생으로 들어오길 바라는가? 당신이 어떤 것을 없애고 공간을 만들자마자 우주가 순식간에 다시 그 공간을 채워버린다는 사실을 눈치챘는가? 이것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용하지도 않는 너무 많은 물건을 집에 쌓아둔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빠져나간다. 당신의 전체 환경을 개선하는 훈련에는 정리정돈도 포함되어 있다. 당신의 찬장에서부터 시작하라. 여기 몇 가지 팁이 있다. 1년간 입지 않는 옷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다. 특별한 날 하루 동안만 필요한 물건이야. 이건 과거 좋았던 시절을 생각나게 해 라고 판단되면 처분해야 할 대상이다. 주변을 정리할 때 나는 보통 공짜로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린다. 이것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며 어떻게든 나의 인생이, 신이, 전 우주가 보상을 해줄 거라 생각하게 된다. 일단 찬장을 정리하고 나면 전체 침실도 정리하게 된다. 나중에는 거실, 차고를 거쳐 결국 당신의 집 전체와 사무실까지 정리하게 된다. 옷이나 잡지, 책, CD 등 심지어 가구까지 포함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라. 고객 중 한 명은 일주일 만에 자신의 전체 아파트를 모두 정리했다. 지금은 너무나 기분 좋고 가벼운 느낌으로 모든 단기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에너지 증폭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당신은 언제 정돈을 시작할 생각인가? 일주일 동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건들을 처분하라. 지금 당장 일주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어수선함은 미루어진 결정에 불과하다. 바바라 햄필. 제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마치 스스로 새로운 자유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리 안 된 어수선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에는 그저 나쁜 습관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꿈을 단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미루고 지연시키는 행동들, 잠의 부족, 직장에서의 성취감 부재, 너무 잦은 이용으로 인해 익숙해진 포장 음식, 좀 더 많은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나에 대한 못마땅함. 인생 어딘가에서 저는 인생의 목표에 대한 전망을 잃었습니다. 제가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주변 모든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의 코치이신 마크가 정리정돈한 법을 소개했을 때는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살아왔고 생활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바로잡고 제거했어야 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여전히 열리지 않는 창문을 수리하거나 나가기 전에 창고에 남겨둔 그림들을 벽에 걸거나 불편한 낡은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가는 일들 말입니다. 저는 또한 회사에서 좀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해보거나 생산적인 일을 통해 희열을 맛보는 것과 같이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묵인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했던 일을 파악하고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해왔습니다. 마음속에 서로 뒤섞여 있고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묵인들을 정리하는 일은 지금 저를 10배는 더 가볍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에너지와 용기,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묵인을 정리하면서 주변의 물질적인 환경도 정리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파트는 더 깨끗하고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런 어지러움과 잡동사니가 없는 환경이 갖추어진 집에서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다. 하루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또 다른 하루는 그 이유를 알게 된 날이다. 마크 트웨인. 목표를 찾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의 발견이다.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의미다. 만일 성공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겠는가? 또는 $10,000,000가 있고 집 7채며 가고 싶은 곳 모두를 여행했다면 당신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는가?
같은 질문은 당신의 목표로 이끌어줄 것이다. 당신은 좋아하는 것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렇다면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편이 낫다. 단순히 허튼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당신이 목표를 찾았을 때에는 모든 상황의 앞뒤가 맞기 시작할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과 기회와 자원들을 끌어들이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큰 성공을 가져다 주진 못한다. 성공이 보장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겠는가? 나는 내가 허락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날 대하게 한다. 스티븐 코비. 당신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라.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당신의 높은 기준을 고수하라. 다음을 작성해보아라. 당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모든 행동들, 당신이 되고 싶은 모든 것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면 영원히 만족스럽게 가지지 못할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매일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은 감사할 만한 더 많은 것을 끌어오게 될 것이다. 감사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주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준다.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인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인생에서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라.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어라.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인생은 정말로 단순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것을 강요한다. 공자. 지금까지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의 일부를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약간은 단순하게 바뀌었을 것이다. 정리해 보았는가? 찬장은 청소하였는가? 묵인을 제거하고 있는가? 당신을 맥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했는가? 우리 중 대부분은 급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스티븐 코비이다.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 단순화는 생활을 축소하여 보다 적은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일을 축소할 수 있는가? 옷과 물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가? 요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도움을 받거나 단순한 식사를 준비해보는 건 어떤가? 가족 중 어떤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가? 당신은 온라인 뱅킹을 통해 금융생활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모든 물품을 현금으로만 지불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건 어떤가? 온라인 생활은 어떤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하는 대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진 않는가? 컴퓨터의 메인 화면과 이메일에 받은 편지함을 정리하라. 나의 고객인 마크에게는 가상적인 정리가 물질적인 정리정돈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은 보다 많은 에너지를 넣고 있다. 읽지 않고 쌓여만 가는 잡지나 신문도 끊어버릴 적절한 시기이다. 정말 매일 3가지의 다른 신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직장에서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일하는 습관을 살펴 알맞게 바꾸어라.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라. 멀티태스킹은 거짓말이다.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한 일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처리하는 것이 멀티태스킹보다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을 새로운 연구에서 밝혔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지어 멀티태스킹이 업무를 더욱 느리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당신을 바보로 만든다고 한다. 지금 5가지의 일을 손에 들고 있더라도 확실히 한꺼번에 처리할 순 없다. 비록 당신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해서 업무를 해나가라. 기력 회복을 위해 낮잠을 자라.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면 낮잠을 잘 시간이 된 것이다. 메이슨 콜리. 내가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낮잠이다. 한낮에 자는 기력 회복 낮잠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심신을 상쾌하게 해주며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나에게 있어 낮잠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갑자기 나의 하루 일과가 전반전과 후반전 둘로 나뉘었다.
정오 시간은 경기의 중간 휴식 시간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보통 2시에서 5시 사이에 나타나는 식사 후 졸림 현상이 사라졌다. 나는 항상 후반전을 상쾌하게 시작해 훨씬 생산적으로 일을 한다. 한동안 나는 근처 공원의 벤치에서 25분에서 30분간 낮잠을 취했고 나중에는 사무실에 의자 2개를 붙여놓고 잠을 잤다. 매일 하루에 30분씩 독서를 하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에 비해 나을 바가 없다. 마크 트웨인. 하루 30분씩 독서를 한다면 일주일이면 3시간 30분이고 1년이면 182시간이나 된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이다. 10분 일찍 도착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게 하는 동안 그는 우리의 단점에 대해 생각한다. 프랑스 속담. 시간 엄수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규율의 표시이다. 비록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간의 공격성과 마주칠지도 모른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나 스페인 사람들은 시간 엄수에 매우 느슨하고 관대하지만 독일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매우 비전문적으로 비춰지며 노력으로 얻은 기회를 망칠 수도 있다. 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10분 먼저 도착하는 편이 보다 기분 좋고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10분 일찍 도착하자 나는 매우 편안하고 전문가다운 느낌과 공손함도 느꼈다. 지금은 정시에 도착하면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한번 시도해보고 당신의 습관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해보아라. 타인에 대한 판단을 멈춰라. 나를 고소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부터 살펴보아라. 에릭 클랩튼. 판단하는 행위는 비난과 불평이라는 나쁜 버릇들과 늘 함께 다닌다. 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으로 가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행위는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다.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예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도 말보다 행동이 어렵다는 걸 안다. 한번 생각해보아라. 실제로는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마다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항상 일시적이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얼마나 느리게 가든 상관없다. 공자. 오늘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일도 한 달이나 석 달 후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오늘 재앙처럼 느껴지는 일도 석 달 후엔 훌륭한 배움을 주는 교훈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편안함을 가지고 냉정하게 인생을 바라본다면 불행도 그저 지나가는 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원하는 일에 집중하라.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지어 자신마저도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긍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가? 과거인가 현재인가? 당신은 주로 문제와 해결책 중 무엇에 집중하는가? 당신은 집중하는 일에 더욱 몰두할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는 초점이 맞춰진 방향으로 흐르고 초점은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결정한다.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당신은 보다 많은 기회를 볼 것이다. 성공에 집중하면 성공은 당신에게 다가온다. 어떠셨나요? 마크 레클라우 저자의 끝까지 가는 30일 습관법이라는 책이었어요. 김성준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팬덤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2015년에 번역본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사서 읽고 다시 읽은 책이에요. 다시 읽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진짜 공감 갔던 프랑스 속담 제가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당신이 어딘가에 늦는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 단점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매번 그런 건 아니라 여러분도 가끔은 뭔가 친구가 늦을 때 운 좋게 나도 좀 할 일이 있어서 고마웠던 적도 있지만 타이밍이 안 좋게 내가 진짜 지금 기다릴 기분이 전혀 아니고 막 그런데 먼저 도착해서 이제 정시가 됐어요. 그 만나기로 한 시간. 근데 나는 좀 이제 너그럽고 싶으니까 짜증이 나도 5분, 10분까지는 기다려요. 근데 얘가 연락도 없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어디니? 근데 거의 다 왔어. 이렇게 문자가 와서 5분, 10분 이미 기다린 상태잖아요.
근데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이제 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는데 애가 안 와요. 그러니까 진짜 짜증이 그때 확 나는 거예요.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언제죠?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방금 말한 일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까? 거의 다 왔다고. 그러고도 제가 20분을 더 기다렸어요. 사실 제가 연락을 먼저 했을 때 먼저 연락한 것도 짜증나지만 그러니까 늦는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 이 책에서 아까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때 짜증났던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기억이 나서 사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괜찮은 그 정도였는데 거짓말만 안 했어도 그냥 솔직히 늦는다고 했으면 제가 어디 먼저 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 그때 짜증났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걸 보면 그때 진짜로 스트레스 받았었나 봐요.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실망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지? 정말 늦는 것부터 연락을 취하는 것부터 연락을 했을 때 거짓말한 것부터 그냥 뭔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속담 하나를 딱 보자마자 또 그 생각이 난 걸 보고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잘못 걸린 날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였으면 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 자신한테도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연락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다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만나기로 언제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으면 굳이 그때 너 나오고 있지? 연락 안 해도 그 정시에 그 장소에 딱 보여요.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이 오고 저도 그렇고요. 이게 좀 친구 그룹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2시에 만나기로 하면 알아서 3시에 다들 나오는 그런 그룹도 되게 잘 굴러가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스타일이 맞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내가 편한지 그 그룹에서 내 스타일과 맞는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지 이걸 살피고 내가 맞는 곳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라.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 주변에 머물러라. 감정과 태도는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무엇을 하든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의 진로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항상 틀렸다고 말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 랄프 월도 에머슨. 다른 사람의 견해가 잡음이 되어 자기 내면의 소리를 압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스티브 잡스. 이 책이 딱 한 바닥씩 이렇게 습관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게 간결하고 읽기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좀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다,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자기 전에 진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하나씩 읽는 거는. 자기 전에 이제 한 바닥씩 읽고 주무셔도 그 다음날 되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